전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중앙부처에서 한 30년 근무한 아마 오늘 청문 의원님 중에 아마 유일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부처에서 총리실과에도 일을 많이 해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총리님이 아침에 위상 역할이 뭔가라고 할 때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첫째로는 이제 대통령 보좌기관의 역할. 네. 두 번째는 부처 조정, 이제 갈등 조정. 네. 세 번째로는 총리님이 직접 이런 거는 내가 한 서너 가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장관, 차관 역할이 다르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국정의 2인자로서 우리 특히 내치 같은 거는 좀 총리가 역할을 하기를 국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이제 부처 조정 측면에서 보면 아까 칸막이 얘기를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요, 칸막이 없애는 거 말로 쉽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왜냐? 부처 간의 경쟁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제대로 좀 실천하기 위해서는 좀 우수 사례를 총리실에서 좀 선정을 하고 표창도 하고 이렇게 좀 시스템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제가 박근혜 당선인도 우리 복지 전달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문제가 있고 좀 바르게 가져가야 된다는데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복지부하고 노동부하고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복지 전달 체계가 이렇게 지자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우리 취업발전 직업훈련을 고용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4대 보험도 기관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지방노동청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로 일어나 돼버리면은 정말 국민들한테 편할 것 같습니다. 원스톱 서비스가 100%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취약계층에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가 만나서 그러면 생보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직업훈련을 원하느냐 취업을 원하느냐 또 4대 보험에서 뭐가 누락이 되어 있느냐 어떻습니까? 네, 좋은 말씀입니다. 예? 네. 저는 이런 게 이제 칸막이 조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보는데요. 네. 한번 정말 참고하셔가지고 이제는 좀 과거의 행정부가 아니라 정말 박근혜 정부는 뭔가 달라졌다. 이런 것을 한번 보여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총리님께서 꼭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또 하나 권해드릴 게 뭐냐 하면은 당선인께서 뭐 행복 100% 이런 말 이제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민들이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총리님은 행복의 의미를 간단히 어떻게 보시나요? 만족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저는 행복은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속담 격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높은 데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데 못 느낀다 이런 것부터 있는데 저는 예를 들면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행복하냐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일자리 아까도 말씀해 일자리가 저는 사람의 행복 중에 첫 번째는 일이라고 저는 확정하고 있습니다. 칸트도 행복의 원칙에 어떤 일을 할 것을 첫 번째로 들었고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자리를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게 가장 큰 행복이다. 어떻게 동의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중견기업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현장에 많이 다닙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인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저는 이걸 빨리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의 어떤 A 기업이 막교대제를 하는데 상교대제로 늘리겠다 하는데 사람을 못 찾아서 500개 일자리입니다. 그게. 못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총리직 수행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저희 구미에 예를 들어서 그런 회사가 있다 치면
경북 일원에서 찾아줘야 되고 경북 일원에서도 못 찾으면 전국에서 찾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정책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일자리 없다고만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면에 좀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일자리를 찾아주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은 그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건을 잘 개선해주면 차진해서 가려고 하는 그게 수요를 창출해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지적, 많은, 알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예. 어쨌거나 그 작업 환경을 예. 좋게 해서 일자리 찾아주자, 이런 말씀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예. 정말, 일자리에 사람을 찾아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만드는 것 이상으로. 이걸 좀 인식하셔서. 예, 그렇습니다. 좀 가장 국민들의 행복의 첫걸음인 예. 일자리를 좀 찾아주도록 우리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맞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대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 시대의 공무원은 어떻게 일해야 된다고 봅니까? 저는 이 새 시대에는 예. 눈높이를 국민에게 맞추고 예. 국민을 위한 행정, 예.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우리 행복한 사회 만드는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게 맞춰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는 공무원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회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공무원이 국가 부가가치, 국부 창출에 기여하는 사람인가? 정말 기여 안 한다면은 이 공무원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면에서 공무원이 과거 우리 개발 시대에는 엄청난 국부 창출에 기여도 한 공무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시대의 공무원들은 저는 국부 창출은 물론이고 이제 국민 행복 시대에 맞춰서 국민을 진짜 조그만 행복부터 찾게 해주는 공무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저는 이제 공무원의 인식, 사고, 특히 지방 공무원, 또 국가기관이라도 지방에 근무하는 일선에 있는 분들은 정말 국민의 정말 손발이 좀 대주는 그런 교육도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 관심 가져주시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제가 검찰에 있을 때 민원 후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민원을 하면 그 뒤에 제대로 그게 효용이 있었는지 이런 걸 뒤에 그걸 알아보고 또 뭐 부족한 게 있었는지 찾아내는 이런 제도를 만든 적이 있는데 바로 그게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앞으로 더 이제 총리직 수행하시면서 알겠습니다. 네. 네, 이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통합진보당의 이상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